우리 생활과 가까운 경제 소식입니다. 조선비제 유윤정 기자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는데 뭐 이런 것도 갑질이라 그러나요? 어떤 소식이죠? 네, 이른바 꺾기라고 하는데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직원이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나 보험가입입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은 사실 약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은행의 강압적인 권유를 무시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일부 직원은 신용카드 가입을 안 하거나 이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요. 이런 꺾기를 통해 은행 직원은 실적을 올리고 금융상품을 유치했다는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받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런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면서 꺾기를 한 금융사 4곳을 검사하는 내용을 담은 이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금감원은 최근 꺾기 적발 건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규제를 우회한 편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대응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이런 꺾기는 이 꺾기에 대한 검사는 과거부터 공공연하게 있어 왔지만 적발이 쉽지 않았었기 때문에요. 금융당국이 꺾기를 근절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제 경험. 어제 오늘 제가 경험한 건데 네. 뭐 전자제품 가서 몇 가지 전자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많은 금액이었는데 그쪽에 카드가 있느냐를 제가 카드가 없다 그러니까 카드를 발급하면 몇십만 원이 할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고 카드를 신청했습니다. 네.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어디에 부동산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니 그걸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게 뭐 신용 등급을 뭐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만두시라고. 그리고 몇십만 원 더 내겠다 하고 네. 구입한 게 2, 3일 전입니다. 네, 공공연하게 많이. 예, 정말 불쾌하더라고요. 네. 예. 뭐 재산 별로 없지만 말이죠. 자, 서민을 괴롭히는 부당한 관행들 빨리 사라져야 될 텐데 생활 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는 소식인데 전해주십시오. 네, 생활임금제라고 해서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이 포함된 임금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인데 생활임금은 약 6,629원으로 이 최저임금보다 1,000원 이상 높습니다.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런 생활임금제 도입이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도 생활임금제를 민간기업과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임금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지연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많지 않았던 이유였고요. 어제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법안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 금융 사기가 이것도 진화한다 그러는데 네. 다른 것보다 빨리 진화하는 것 같아요. 네, 자주 지나가고 있어서 예. 네, 금융사기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가고 있는데요. 대포통장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 사기꾼들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자금을 꽃집이나 쌀집, 금은방 상인에게 보내서 현금화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꽃집 주인 심 씨는 최근 200만 원어치 현금으로 된 꽃다발을 주문을 받았습니다. 네. 주문자는 이제 585만 원을 입금했다면서 나머지 차액 현금 370만 원과 꽃다발은 처남이 직접 꽃집을 방문해서 찾아가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심 씨는 의심 없이 꽃다발과 37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심 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됐습니다. 네. 이 대포 통장으로 신고가 된 것인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이랬습니다. 꽃다발 주문자는 사기꾼이었고 꽃집 주인인 심 씨에게 돈을 실제로 입금한 사람은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꽃집 주인 같은 일반인 통장에 더 많은 돈을 보내도록 한 후에 이 차액을 현금으로 가로챈 건데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네. 꽃집 주인 심 씨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지만 대포 통장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심 씨도 공범으로 몰려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네. 금융당국은 물건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보내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물건 가격보다 왜 돈을 더 많이 보낼까요? 나머지 차액을 이제 현금으로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대폭 통장을 네. 개설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반인을 통해서 현금화하는 거죠. 네. 네. 상식보다 이상한 건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이 20%로 늘어났다는데 어떤 얘기죠? 네, 최근 관심이 많아서 이제 오늘 휴대전화 요금 할인제에 대해서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정부가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요금 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이 요금 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매달 내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이 지원금을 받을지 아니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12% 요금 할인을 받았던 소비자도 20% 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6월 말까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건은 실제 자신의 월 납부액과 총 혜택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파악하는 것일 텐데요. 네. 정부가 이 스마트 초이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 할인 선택 시 얼마를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 경품 행사를 미끼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가 됐죠? 네, 마트를 이용할 때 이 경품 준다면서 이름, 주소, 휴대폰 번호까지 써놓으라고 하는 행사 종종 보셨을 텐데요. 네. 경품 행사를 미끼로 고객 정보를 모은 뒤에 이를 돈을 받고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4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3년간 12차례의 경품 행사를 통해 고객 정보를 모았는데 이 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겼습니다. 네. 또 일부 경품 행사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도 고객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작게 표시를 했는데 심지어 이 경품 행사 당첨자도 홈플러스 직원과 짠 그런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사실 이런 수법은 홈플러스 외에 다른 유통회사들도 자주 악용하는 수법입니다. 마트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회원 가입할 때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험사에 팔아넘겨지는 것은 아닌지 약관 등을 좀 면면히 살핀 후에 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잘 아는 사람, 전문가의 조언 같은 걸 받고 하게 되는데 너무도 잔글씨에 너무도 뭐 많은 걸 다 읽어보고 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예. 불필요하게 이제 많은 정보들을 넣고 있어서 불편한 점 많이 약간 네. 읽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비제 유윤정 기자였습니다. 이런 그 생활과 밀착된 경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읽은 책 중에 이제 트렌드라고 할까 흐름을 분석한 책들이 해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골목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작은 뒷골목에 작은 가게들이 장사가 잘 된다. 그게 이 흐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 무슨 뭐 치킨집이라든지 뭘 파는 집에 그 집에서 파는 주 종목 말고 거기에 얹어서 주는 뭐 배보다 배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배꼽이 더 좋은 거. 그래서 그걸 사기 위해서 그 예쁜 지갑을 그 뭐 아름다운 뭐 강아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 중요한 상품을 사게 된다. 이런 것도 하나의 흐름이다. 이것도 어떤 정서적인 그런 흐름이다.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